네, 자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평가원 시험에서 이제 가형 해설지를 좀 올렸죠. 손해설을 좀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친구가 나형 30번을 좀 질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업하는 중간에 네, 나오죠. 수업하는 중간에 조금 이제 문제를 대충 풀어서 다시 올렸었는데 약간 제가 이제 대칭성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풀었는데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논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답이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 또한 맞을 거라고 이렇게 강한 고정관념이 사라졌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가 단지 30번을 내가 왜 틀렸는지 점검하는 의미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고 그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의 문제야. 나와 있는 조건을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바꿔내야 된다고. 애플이 나왔으면 사과로 바꿔내야지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과로 바꿔내야지 문맥상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죠? 제가 30번 이거 해설 강의 찍고 나면 아마도 좀 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네, 기준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반드시 좀 숙지하고 들어가서 이런 상황들이 상황으로 딱 제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좀 해석을 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상황으로 바꿔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면 일단 반이 풀린 거야. 자, 해설을 하기 전에 네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x와 관련된 방정식이야. y는 x와 관련된 방정식. 관련된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y는 x와 관련된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으로 누가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으로 첫 번째로 fx는 x가 있습니다. 맞죠? fx는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은 당연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죠? 이건 가장 쉬운 형태죠. 그죠? 두 번째 있는 형태가 뭐냐면 fx는 fx입니다.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따질 때 이것도 우리가 좀 금방 알 수 있는 형태예요. 이 뭐라고 치면 되죠? 얘에서 우리가 fx를 뭐라고 치환하죠? t라고 치환하시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ft는 t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면서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라고 해보죠.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라면 우리는 실제로 다시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면 fx는 그죠? 알파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그 알파에 대응하는 x 값을 다시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되죠? y는 x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y는 x와 fx 간의 교점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모든 점들이 다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야 돼. 어떻게? 이 방정식의 실근에서 어떤 실근으로 바꿔야 돼? y는 fx와 y는 x의 교점에서 가로선을 그어 만나는 모든 실근들. 알았어?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에서 뭐 근의 개수 이런 것들 따지면 이제 이 극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치 문제에서 정해준 제한적인 상황 내에서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얘를 갖다 여기까지 바꿔내면 상황이 훨씬 더 간결하게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이 봤던 거죠, 그것도 그죠? fx는 f 인버스 x예요. 이런 방정식이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방정식이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존재성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존재한다고 줄 텐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여야 돼요. 연속함수라면요. 저는 불연속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점이 이렇게 찍혀도 얼마든지 감소, 증가, 감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대1 대응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작년 수능 21번은 부연속 함수의 합성함수의 존재성 맞죠? 예. 그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으로 상황이 이제 설정이 돼서 나온 적이 있는데 됐어. 그렇죠? 네. 자,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거고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상황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이 보면 고정관념 없이 보면 fx는 원래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그 역함수와 fx의 교점 방정식의 근을 따질 때 그죠?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을 따지는 건데, 그죠? 이게 사실은 y는 x 위에 있는 경우와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증가하는 경우였죠. 근데 이번 6월 달에 감소하는 경우가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죠. 30번에. 그죠? 30번도 감소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자, 이거는 관련성이 있어요. 자, 증가하는 경우도 생각하시면 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fx는 x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아. 알았어? 이게 1차적 해석이야. 얘를 갖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감소하는 경우를 따지시면 뭐 수식적으로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그죠? 당연히 y는 x라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고요. 어떤 f라는 함수는 감소를 계속 하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는 교점이 한 개만 있을 수 있죠. 맞죠? 물론 이것도 정근선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건데 뭐 정근선 없죠. 저 y는 x가.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이 하나만 존재하는 함수란 말이야. 맞아? 그럼 이거랑 이거는 교점이 하나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죠?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점을 찍고 뭐 이렇게 점을 찍고 뭐 이 정도쯤에 점을 찍으면 뭐 얘가 대칭이 되게 그리면 한 이 정도쯤에 점이 찍히고 이렇게 점이 찍히고 그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대로 올라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실근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 대칭입니다. 근데 수식적으로도 간단히 증명이 가능해요. 자, 실근 여기 위에 있는 실근이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다시 fx는 f 인버스 x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고 치죠. 이렇게 하고 원래 논리적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알파라고 쳤을 때 이 알파가 y는 x 위의 점이라고 치죠. 위의 점이라고 치죠. 위의 점이라고 치죠. 그럼 내가 알파를 대입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이 방정식이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대입하면 얘가 알파가 나올 거고, 그죠? f 인버스 알파도 당연히 알파가 나올 테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죠. 아, y는 x 위에 있는 점 알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정식을 성립하는 실근이 되는구나.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면 당연히 이 방정식의 실근, 기하학적으로 당연하죠. 자, 베타가 y는 x 위의 점이 아니라고 치죠. y는 x 위의 점. 이제 평가원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표현도 아세요. 그러니까 위의 점이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맞는데 위의 부분, 위 부분이라고 하면 이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부분이라고 하면 밑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말 그대로 얘기해요. 3차원에서. 그죠? 뭐 그건 이제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그냥 인정해야죠, 우리는. 자, 이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고 했을 때,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베타를 대입한 결과 이 베타를 대입한 녀석 감마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건 일단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야. 그지? 일단 뭐는 만족하고 있는 거. 이건 만족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이거 만족하고 있는 거죠. 얘를 만족하고 있는 건데 얘가 뭐가 된다? 감마. 베타가 아닌 감마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감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베타가 근이 된다는 얘기지. 베타를 대입할 때 근이 돼야 되니까 이 근이라며. 근인데 y는 x 위의 점이 아니라며. 맞아? 아,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f 베타는 감마도 만족해야 되면서 f 인버스 베타는 감마니까 f 감마는 베타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를 만족하면 얘가 만약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해석이 된다? 어디까지? f 베타가 감마라고 했을 때, 그죠? f 감마는 뭐일 수밖에 없다? 베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식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감소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fx는 xy의 실근 하나가 존재하고, 맞아요? 그 실근에, 그러니까 실근이 하나 존재하고 그 외의 실근은 y는 fx 위에 있는 점과 대칭점을 또 지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또 하나가 있다면, 여기서 뭐 또 이렇게 내려가서 뭐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이제 아래로 또 바뀌면서 또 하나가 있다면 그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베타가 아니고 뭐 델타라면 델타 콤마 델타 프라임, 뭐 델타 프라임 콤마 델타를 반드시 지난다. 이게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이 끄집어 나오는 거야. 자, 이 방정식은 방정식을 내가 봤을 때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왜냐면 저번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가 대수적으로 푸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얘를 갖다가 이런 상황과 실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번 30번처럼. 실근을 제시합니다. 실근을 제시하고 그 실근이 제시된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니? 그러니까 이 해석이 핵심인 거야.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관계식으로. 맞아? 여기까지가 세 번째고. 자, 네 번째를 볼게요.
자, 네 번째를 보면 오늘 봤던 건데, 자, 네 번째가 fx는 x라는 방정식이에요. 이 정도까지 알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함수죠. 맞죠?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아닙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형의 방정식에서요. x는 fy라고 써주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y는 x 대칭을 시킨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죠? 얘를 그냥 x축으로 인정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래프와 y 대칭점들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어쨌든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좀 이거 마이너 x가 아닌 것처럼 그려서 그림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죠? 뭐 얘가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올라갔다 극대 극소에서 접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예시로 하나 그린 거니까 얘도 이제 얘를 갖다 x축으로 인정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x는 fy가 함수입니까? 이거 함수 아니죠. 이거 함수 아닙니다. 보시면 x값 하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깔끔하게 하나로 정리가 안 돼요. 또는 해서 이런 식 하나 정리가 되고 이런 식 하나 정리가 되고 이런 식 하나 정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리를 한다고 쳐도 일단은 그리고 식이 정리가 안 돼. 이 방정식을 못 풀어요. 이 y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못 풀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방정식을 푸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알겠어? 네,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죠? 여기 있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방정식 푼 겁니다. 문자 두 개짜리. 다시 말하면 얘를 갖다 y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식이 탄생한 거야. 이 y 자리에 fx를 딱 대입해주면 ffx는 x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저 식이 성립했으니까 저거는 뭐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3차 함수와 3차 함수를 뒤집은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교점의 x좌표들을 얘기하면 잘 생각해보면 3차 함수는 어쨌든 그죠? 이런 증가하는 구간과 그죠? 증가하는 구간을 끊어서 F1이라고 놓고 증가하는 구간을 끊어서 F1이라고 F3라고 놓고 감소하는 구간을 끊어서 F2라고 놓으면 어쨌든 이 부분적으로는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를 대칭시킨 녀석과 얘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겠죠. 증가하니까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부분은 다시 교점 위에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은 당연히 교점 하나 가질 거고 여기도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얘죠. 맞죠? 그림 대충 그리긴 했는데 y는 xy 교점이 하나 가질 거고 지네들끼리 그림을 잘 그리면 또 대칭되게 또 가질 겁니다. 맞죠? 그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보시면 사실 이게 9차 방정식이잖아요. ffx는 x가 3차에 3차가 합성했으니까 9차 아닙니까? 그죠? 9차 방정식인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최대 9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교점이. 물론 이제 이 9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칭되게 그려보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연립 방정식이 교점이기 때문에 그죠? 증가하는 부분은 역시 대칭이니까 y는 xy 지금 그림이 좀 거지같이 그렸는데 교점을 y는 xy 교점을 똑같이 가질 거고 감소하는 구간은 교점을 갖는다면 뭐 여기서 교점 하나 가질 거고 대칭점을 반드시 지나겠죠. 맞죠? a를 실근으로 갖는다면 a, b를 지나니까 b, a도 지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도 만족한단 말이야. 알겠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좀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약간 내가 봤을 때 내신 스타일이거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내신 스타일, 수능 스타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 소재가 좀 많이 고갈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너무 불안해. 저 바가 안 올라가. 나 진짜. 예, 그래서 마이크 때문에 몇 개를 날려먹었는데 특강도 날려먹었는데 지금. 자 보세요. y고 얘가 x죠. 그죠? 뭐 대충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좀 느낌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뭐 내려, 올려 그냥 아무나 막 그린 거야. 알겠어? 저 구간에서 그린 거야. 얘가 지금 y는 fx다. 가능하죠? 그죠? y는 그러면 이제 y는 x 대칭시켜 x는 f, y도 한번 세워봐. 이 그래프는 뭡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죠? 맞죠? 얘 대칭점이니까 이 점 지날 거고 얘 대칭점이니까 이 점 지나요. 대충 감이 잡히죠. 얘를 x축으로 인정해서 이 그래프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 한 칸 올려 한 칸 올려가 아니라 세 칸 올려구나. 자, 세 칸 올려 세 칸 올려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지. 한 칸 내려. 그 다음에 두 칸 올려. 괜찮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교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것들 만족해요. y는 xy 교점은 그대로 같죠. 이건 기본 실근으로 같죠. 그러니까 그거 외의 실근들은 전부 다 대칭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부분의 실근인데 이런 부분들 이건 이제 무수히 많은 실근을 갖겠죠. 여기는 맞죠? 여기는 무수히 많은 실근을 가져요. 보면 여기에 실근이 있다면 여기에도 실근이 있죠. 맞아요? 예, 이 방정식이 a라는 값을 실근으로 갔는데, 그죠? 얘가 만약 실근을 x는 알파를 실근으로 갔는데 이 알파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건 무조건 만족하고. 실제로 대입해봐. 알파 대입하면 f알파는 알파, 알파는 알파. 맞잖아. f알파는 알파였으니까 식 성립하잖아. 맞아? 괜찮아? 근데 만약에 x는 베타였는데 이 베타가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면 얘를 베타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감마가 나온다면 f 감마는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 중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 그 실근에 대해서는 f 베타가 감마를 만족하는 순간 f 감마는 베타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으로만 딱 해석하면, 이거에서 1도 왜곡하시면 안 돼요. 딱 저 결론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 3차 처음 문제를 풀 때는요, 변곡점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과정도 한번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답이 맞았으니까 그냥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순간적으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까지만 관계식을 해석하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예. 지금처럼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이 또 실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수식적으로 증명했다. 그죠? y는 x 위에 있는 점에서 실근인 거,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실근일 때. 그죠? 즉 f 베타는 베타가 아닐 때, f 베타가 감마일 때, 감마가 베타가 아닐 때. 그죠? f 알파는 알파일 때와 f 베타는 감마일 때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 해보시면, f 베타가 감마일 때는 반드시 대칭점을 또 지나는구나. y는 x 대칭점을. 그죠? 함수가. 그 다음에 그게 근일 때는, 얘가 알파가 근일 때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일 때는 반드시 근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상황이 해석이 되면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되죠. fx는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하나 해석하시고, 그죠?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실근 두 개를 해석하세요. 맞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실근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근 조건 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실근 조건 줄 거예요. 실근 구하라고 안 나올 겁니다. 벌써 이 방정식이 구차예요. 구차. 니네가 풀 수 있는 방정식 아니야. 이거 상황 설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실근을 주고 그 관계식을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냐를 목적으로 삼는 거지.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냐를 목적으로 삼는 거지. 실근을 구해라. 실근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다고요. 안 나올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실근을 줄 거고 그 실근을 여기까지 해석하라고. 얘랑 얘를 지난다. 이걸 만족하지 않는 베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 알았어? 그럼 이것과 이것으로 문제 풀면 된다고요. f 알파는 알파다와 이거로. 알겠어? 괜찮아? 그걸로 이제 관계식으로 다시 또 상황을 해석해 보시면 문제 풀릴 거라고. 알았어? 그럼 연습 삼아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지워볼게. 자, 연습 삼아서 이런 거 한번 해봐. 좀 과하게 한번 해볼게. 그치? x, x는 fx다.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잘 생각해봐. 내가 얘를 갖다 치워내야 되겠지? 라지 x. 괜찮아? 이게 치워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f 라지 x. 그죠? 라지 x가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x가 뭐였어요? 실근 x는? 일단 y는 fx.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일단 y는 라지 fx는 x의 실근과, 맞죠? 이걸 만족하지 않는 베타에 대해서는 f 베타가 감마하면 f 감마가 베타일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실근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죠? 얘가 지금 x축이고 얘가 지금 y축인데 y는 x 그래프를 그려. 괜찮아? 그리고 그림을 그려. 대충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녀석도 근이 됩니다. 일단 이 세 개는 기본적인 근으로 갖고요. 이 방정식의 라지 x를 근으로 갖고요. 문제를 완벽하게 다 푼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뭘 근으로 가져요?
이 점에서 어떤 점을 딱 찍어놓고 얘랑 수직인 직선을 그려봐. 근데 이 점 지나면 반드시 이 점도 지나야 돼. 그걸 만족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3차함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좀 뭐 그림상으로 그냥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점이라고 치자. 이게 딱 길이가 같아. 수직이고. 그럼 이제 뭐 문제에서 준다고 했죠, 이거를. 니네가 찾는 게 아니고. 알았어? 그럼 얘랑 얘가 있다고 쳐.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베타고 얘가 베타 콤마 감마야. 그럼 얘는 감마 콤마 베타잖아. 그럼 니네가 방정식으로 찾는 게 뭐야? 방정식으로 찾는 게 지금 다시 여기에다 뭘 대입해야 돼? 뭐 얘를 갖다 내가 알파 1, 얘를 갖다 알파 2, 얘를 갖다 알파 3라고 놓고 얘를 베타 감마하고 놨을 때 니네 방정식 다시 뭘 풀어야 돼? fx는 알파 1, 알파 2, 알파 3, 베타 감마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아요? 맞잖아요. 라지 fx의 근이 방금 했잖아 여기서. 그죠? 예, 대칭을 시켰을 때 그죠? 두 점을 지나도록 하는 데가 근이 되고 맞아. y는 x의 교점도 근이 되고 알았어? 어? 두 가지 다 근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두 개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근을 지금 감마, 베타, 알파 1, 알파 2, 알파 3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5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 알파는 뭡니까? 알파 1은 이거 가도선 긋고 그죠? 얘도 가도선 긋고 얘도 가도선 긋습니다. 얼마든지 실근의 개수로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상황을 줘놓고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이 방정식의 근이 베타인데 맞아? 베타인데 베타가 또 여기 있으니까 그죠? 결국 베타라는 녀석을 그으면 여기고 감마가 여기 있으니까 감마라는 녀석은 여기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까 실근으로 찾았던 모든 점을 찍어서 그 점에서 다 가도선을 그어서 이 그래프와 교점을 찾으면 그게 전부 다 실근이 된다고. 뭐 실근을 전부 다 찾지 못하더라도 실근의 개수 정도는 따질 수 있죠. 이거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실근이 깔끔하게 나오는 상황 조작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저는.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도 근의 합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알았어? 어? 뭐 어쨌든 간에 괜찮아? 여기까지 그 4가지 그래프랑 뭐 이거 응용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써본 건데 이것까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결론을 좀 알고 있다면 그 문제는 간단히 풀립니다. 40번을 보세요. 40번 30번 예, 30번 예, 30번 문제도 보시면 제가 지금 뭐 프로젝터는 안 띄워놓는데 예, 뭐 식이 나와 있죠.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ffx가 x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 실근이 나왔죠. 최대 9개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되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f'1이 1보다 작고 f'2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0 빼기 f'1은 6이고 자,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f5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최고차이 양수가 나왔고 자,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첫 번째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두 번째는 그 결론이 왜 틀렸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풀이가 뭔지 이렇게 딱 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야. 알았어? 연산은 뭐 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연산부터는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런 방정식이 나오면 내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결론까지밖에 안 나와. 알았어? 봐봐. fx가 베타 콤마 감마와 감마 콤마 베타를 동시에 지날 때만 근이 되는 거야. 베타와 감마가. 알겠어? 동시에 지날 때만. 알았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은 어디까지 해석하는 과정을 좀 보여줄게. 여기까지 나오면 다 비슷하게 해석할 것 같아. 누구나. f'이 0보다 작고요. f'이가 0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딱 봤을 때 y는 fx와 x는 fy의 연립방정식이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다면 그 그래프를 y는 x 대칭시킨 거에 교점을 찾는 거니까 y는 xy 관계를 뭔가 따져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도 사실 얻을 수가 있고 사실은 맞아 이건 뭐 땡땡땡땡이라는 문제집에도 뭐 직선의 형태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죠? 내신 문제 할 때도 뭐 이렇게 다루는 문제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를 알았다면 당연히 9차 방정식을 풀 엄두는 안 나니까 그죠?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9차 방정식을 풀 엄두는 전혀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한다? 여기서 감소하고 감소한다로 우리가 상황을 해석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거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거거나 이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려면 이거는 안 되죠? 첫 번째로 제거가 됐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x는 1이죠. 그럼 얘는 지금 뭐죠? x는 2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x는 중간에 있으니까 a겠죠. 이게 지금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괜찮아. 이것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간에서 뭔가 감소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죠? 감소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얘라고 했는데, 그죠? 얘라고 했는데, 이 감소하는 부분과 y는 x라는 구간을 만날 수도 있고 사실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실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갖고 따지시면 돼요. 아세요? 일단은 0에서 실근을 가져야죠. 0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방정식의 실근은 크게 두 개입니다. 여기는 해석을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fx는 x의 실근이거나, 알았어? fx는 x의 실근이거나 fx는 x의 실근이 아니라면, 이게 실근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베타라면 f 베타는 감마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f 감마는 베타를 만족해야지만 이 방정식이 실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베타 대입해 보세요. 맞죠? 그럼 감마 만족하면은 실근이 되죠. 감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y는 fx를 그려. 그죠? 거기에서의 실근도 포함되어 있겠죠. y는 x를 그려. 일단 추상적인 것들은 내비두고 구체적인 것들부터 그려. y는 x를 그리고, 그 다음 여기 x는 1 있잖아. x는 1을 찝어. 여기 x는 2도 체크를 해. 여기 x는 a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황들. 괜찮아? 이런 상황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갖는 게 여기랑, 그죠? 여기랑 뭐 또 하나 b가 뭐 이쯤에 있다는데 여기랑 뭐 이 정도의 지금 실근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함수가 지금 이 구간에서 감소해야 돼서 이 구간에서 실근을 몇 개를 이 구간에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면, 물론 케이스를 이 경우도 따지셔야 됩니다. 맞죠? 따져보시면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을 여기에서는 이 x축과의 교점을 최대 한 개밖에 못 가져요. 뭐 여기서 실근을 갖거나 여기서 실근을 갖거나 여기서 실근을 갖겠죠. 뭐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안 가는 경우 해보시면 금방 안 된다는 거 알 거고. 안 가지면 당연히 이거 가지려면 대칭점 지나야 되는데 이 점 안 지나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또 대칭점 지나야 되는데 안 지나잖아. 괜찮아? 아, 이건 지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지날 수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잠깐만.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이 y는 xy의 교점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이 구간에서는 최대 한 개예요. 최대 한 개. 그 남은 두 개의 그는 뭐란 얘기야? 대칭 관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y는 xy 교점은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실근으로는 최대 한 개밖에 못 가져. 증가와 감소니까. 그 남은 두 개의 실근은 뭐야 된다는 얘기야? y는 x의 대칭 관계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가운데가 실근이 되는 게 분명해요. a가 실근일 수밖에 없어. 알았어? 그 a가 실근일 수밖에 없고,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a가 실근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대칭 관계에 있어야 돼.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대칭 관계에 있어야 돼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어야 돼. 그때랑 또 비슷하네. 그래서 또 이게 가운데일 것 같네, 느낌이. 근데 가운데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착각이 드는 거 보니까 착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논리적으로 검증은 안 해본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검증은 해봤는데 대칭일 필요가 없거든요. 대칭일 필요가 없는데 뭐 당연히 얘와 얘가 대칭점으로 존재를 하려면 이 점도 당연히 대칭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 근데 사실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대칭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고 해서 반드시 얘를 근으로 갖는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얘를 근으로 그죠? 얘와 이 점을 지나면 3차 함수가 얘를 이제 씨발. 자, 미안해. 다시 해도 돼? 얘를 근으로 가질 것 같은 순간적인 착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근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어쨌든 얘와 얘가 대칭 관계인 건 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죠? 맞죠? 이 두 점이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죠. 왜? 감소함수면 얘랑 실근은 한 개밖에 못 가지니까 최대. 맞죠? 한 개밖에 못 갖고 나머지 근은 얘랑 교점이 아닌 거니까 대칭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점이 실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함수 자체가 야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봐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그죠? 우리 경험하고 좀 많이 연결되어 있네 이 상황들이. 그죠? 참수의 대칭성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확신이 존재하죠. 그죠?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는 확신이 존재하고 얘가 방정식에 실근됐으니까 당연히 이 점을 지나겠죠. 맞죠? 이 점을 지날 거고 이 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B라는 점도 지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그래프. 아? 0,0을 지나죠. 왜냐면 0,0을 안 지나면 0,0을 안 지난다고 가정해봐. 그럼 이 점은 안 지나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죠? 예, 대칭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0,0을 이제 지날 수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난 거지. 괜찮아?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점이 지금 A라고 돼 있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푸는 과정을 좀 생략을 할게요.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방정식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전개시키니까 다 소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 점을 지나야 되니까 당연히 fx 빼기 x가 그죠? 뭐 k x 빼기 fx 빼기 x가 k x 빼기 a x 빼기 b 그죠? a랑 b를 인수 같죠? b를 인수 같고 f1이 2고 f2가 1이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 관계식까지 대입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이 a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2분의 3이 나오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2분의 3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2분의 3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2분의 3이 아닐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자 이거 방정식 푸는 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계산하는 건 맞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전개시키면 소거가 되면서 날아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y는 x의 그래프가 있고요. 얘가 지금 2,1이고 얘가 지금 1,2잖아. 그죠? y는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죠. y는 x의 그래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곡점의 위치를 긋고 상황을 분할했거든요. 변곡점이 이거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위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변곡점에 대해서 아래로 올라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을 못 지나네. 뭐 이렇게 결론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불러이고 여기서 아래로 불러이 바뀌니까 아래로 불러이 바뀌니까 점점 또 곡선에서 멀어질 거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됐다고. 근데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이제 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고 변곡점이 여기 있다면 어차피 3차 함수는 이거에 대한 점대칭 함수 아닙니까? 그럼 이거고 이거에 대한 점대칭 함수니까 얘에 대한 이 점을 점대칭 시킨 점이 뭐 한 이 정도 좀 애매하게 잡아보면 이 점에 대한 점대칭 지난 이 점도 반드시 지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아래로 블록으로 이거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이 계속되니까 넘어가서 이 점을 절대 못 쳐. 이건 맞아.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중점일 수밖에 없네. 이게 2분의 A, 이게 2분의 A네. 그러니까 이 A가 이 둘의 중점이네. 그러니까 변곡점이 이거 위에 있다라는 가정을 깔면, 그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가정을 깔면,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맞아. 근데 변곡점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얼마든지 변곡점이 잡히고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라면 이 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니까 이 점을 지나면 뭐 이 점도 지나겠죠. 우리가 갖고. 이제 여기서 위로 블록이고 여기서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지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 수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럼 왜 난 그림으로 100%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고 나서 점의 위치를 좀 옮기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능해요. 접선의 길이가 얼마든지 길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죠? 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작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얼마든지 이 점을 지날 수 있겠다. 뭐 밑에 있는 경우는 안 해보고 그냥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되고요, 이것도. 그렇죠? 이거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위로 블록하면서 지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잘 설정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니까 한 변곡점을 이 정도쯤에 잡으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날 테니까 뭐 이제 아래로 블록이었다 위로 블록에서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게. 뭐 어떻게 상황을 이제 변곡점 찍어놓고 점대칭 찍어놓고 그래프 그려보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별로 깊이 고민 안 하고 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린 글에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분들 저분들이. 그 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친구가 글 쓴 걸 봤는데 거기다가 변곡점이 확정됩니까에다가 변곡점 확정되는데요. 왜냐면 3차 함수도 점대칭 함수고 이 직선도 점대칭 함수니까 전 이 경우만 생각한 거죠. 직선도 점대칭 함수니까 이 변곡점이 이 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위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고 밑에 있는 경우도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위에 있는 경우도 점을 여기다 찍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다 찍으면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수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되고 그러니까 수식점 검증 과정이 없었어요. 저. 됐죠? 예.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그렇게 풀면 사실 아까 어떤 조건을 사용 안 하냐면 어쨌든 그래서 제 실수가 있었다는 걸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F'0 빼기 F'1이 이게 지금 6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조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만약 변곡점이라고 하면. 그죠? 근데 저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조건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과는 기억나시죠? 이과는 작년 9월달에 fx는 ln 뭐 exponential x 막 이렇게 해갖고 막뭐 이런 정근선 존재하는 함수와 뭐 이런 2차 함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서 뭐 이 거리 최대값 설정해 놓고 k 빼기라고 k 더하기 돼서 얘가 더 큰 얘가 더 큰 이거 따지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사실 이거 따지는 과정에서 쓰라고 2가 뭐 2분의 3에서 뭐야 2분의 5인가? 2분의 5에서 뭐 사이다 이런 조건들을 줬었거든.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조건은 안 썼고요. 자, 이건 이과만 좀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분하는 함수가 뭐 이제 k를 지나는데 뭐 이 함수에 대한 원시 함수가 이제 이거는 문과도 알아둘 수 있어. 봐봐. 이게 이제 음수고 양수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이 넓이 변화만큼 감소하고 이 넓이 변화만큼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직선이라면 이 간격이 1하고 1이 똑같다면 감소량과 증가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건데 이게 만약 아래로 볼록인 함수라면 이 감소한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크죠.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커서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그죠? 얘가 감소량이 증가량보다 더 커서 얘일 때 최대가 될 거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면 뭐 얘가 최대가 될 거고 해서 이 도함수를 갖다 두 번 미분해서 3개 도함수 그러니까 이거 이과만 알아둘 수 있어요. 3개 도함수 두 번 미분해서 3개 도함수에서 걔가 아래로 볼록인 거 밝혀서 풀었고 그래서 이 조건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3개 도함수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함수와 어떤 fx와 이건 또 문과 못 알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부터는 건너뛰어도 돼. 이제 내가 방금 했던 이 추론의 과정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잘못됐구나. 결국 우리는 이 결론을 일단 내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게. 결론을 일단 내줄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요. 지금 내가 방금 y는 x라는 방정식, y는 x라는 직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방정식을 정리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정식의 실근은 내가 준다고 해서 조건으로 실근 구하라고 하면 2차만 해도 4차고요. 3차만 해도 9차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방정식 구하라고 안 나올 거예요. 그 조건 줄 건데 그 실근 중에서 y는 x와의 교점을 하나 찾으시고 y는 x와 교점이 아닌 것들은 y는 x와 수직한 직선을 그려보면서 그죠? 이 점도 지나 a, b 지나면 b, a도 지나는 상황들이 전부 다 실근이 되는 거죠. a와 b가. 그죠? 그러니까 그 근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의미거나 얘한테 만족했을 때 f-는 알파.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실근들이겠구나도 상황을 해석한 다음에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 그죠? 그 대칭됐을 때 같은 점들 찾아서 그 두 개 갖고 문제들 상황을 바꿔서 푸시면 돼요. 상황을 바꾸는 것까지만 하시면 뒤에부터는 이제 수학 실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나와서 내가 당황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제 바꾸는 걸 배웠는데 똑같이 나왔는데 또 못 푼다. 그건 뒤에서 이제 분할적 사고나 해석의 능력이나 동치를 사고하는 거나 보장성을 따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겁니다. 수학을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한테 댓글로 그거 왜 도대체 정규 수업 시간에 안 하냐. 들어보지 마요. 정규 수업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간단한 주제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용이 그죠? 함수의 극한부터 들어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빨리 해서 12시간, 13시간 걸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미분해서 딱 미분 가능성만 갖고 그렇게 수업을 하면 이해도 못 할 거고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거 좀 핑계를 대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결론을 갖고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안 풀렸으면 이런 관계식들은 F베타는 감마, F감마는 베타, F알파는 알파 이런 관계식과 3차 함수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풀었다는 거는 그 실력들이 좀 부족한 거니까 그런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논리들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 변수와 상수의 차이 뭐 상수라면 미정계수 뭐 중심 문자 설정해서 추론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문과는 이제 끄셔도 됩니다. 그죠? 뭐 이과는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을 사용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제 3개 도함수를 따져야 되니까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그죠? 근데 저는 F와 F'의 관계를 따지는 건 도함수라고 생각하고요.
F'과 F2'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도함수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F', 2'과 F3'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도함수의 논리라고 생각하지 이걸 3개 도함수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모양 자체를 이제 내길 꺼려 하긴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프라임과 3'에 대한 관계를 따졌기 때문에 2개 도함수의 논리를 사용한 거지 3개 도함수의 논리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3개 도함수는 실제로 논리도 없고요. 알겠습니까? 네, 도함수와 2개 도함수에 대한 논리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상에서 얼마든지 그 과정에 맞게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한 과조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뭐 변곡점에 대한 대칭성, 그죠? 평행이동을 통해서 기함수를 만드는 형태로 증명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교육과정에 있지 않다 보니까 과조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맞으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 문제를 2번, 3번 반복해서 푸세요. 문제 외워질 때까지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30번에 좀 잘 설명한 편이 아닐까 싶어. 그죠? 계산 연산만 좀 안 했죠. 네. 감사합니다.